하지만 엄마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번 돈이었거든요 그게. 우리 자식들이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너무 슬펐어요 진짜. 이 집인가요? 아, 요 뒤쪽에 있는 사모님. 혹시 여기 지금 살고 계신 임차인 분이신가요? 네네. 여기 빌라 전세 금액이 얼마나 되죠? 네, 2억이요. 전세금 2억이요? 네네. 여기는 몇 분이서 거주하시나요?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 살고 아, 있거든요, 네. 현재. 여기 전세로 얼마나 사셨죠? 1년 한 3, 4개월 정도 됐네요. 그리고 이쪽 선생님께서는 지금 기존 임차인분이 나가신다고 해서 이 집에 전세 계약을 하셨다는데 맞으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전세 금액은 얼마로 계약하셨어요? 저희 1억 3천으로 계약했습니다. 1억 3천이요? 그러면 이 집을 계약하신 이유가 기존의 전세금 2억보다 훨씬 저렴한 1억 3천이라서 계약을 하신 건가요? 네, 그동안 이 집 말고도 다른 네네. 집을 많이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크기에 비해 1억 3천이면 많이 저렴하다 생각해갖고서는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집주인분한테 현재 소유자 그분한테 지급하신 이 계약금 총 금액이 얼마나 되죠? 총 지급한 금액은 2천만 원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200만 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200만 원 더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200만 원을 집주인한테 지급을 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 계약금도 지급했으니까 이 잔금날에 이 나머지 잔금 지급해주면서 기존 임차인분도 그날 맞춰서 이 전세금 2억도 돌려받으시면서 이사 나오시면 되는데 뭐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요? 기존에 살고 계신 분이 2억인데 네. 그리고 우리가 계약한 건 1억 3천이고 네. 그 차액에 대한 7천만 원을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한테 넣어줘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긋고 자기가 우리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기존 임차인분한테 넣어준다는 문제가 됐습니다. 계약금을 현재 집주인이 받고 나서 기존 임차인분한테 지급을 안 해주셨다라는 거죠? 네. 이 집주인분이 그러면 이 계약금을 받고 이 잔금날에 없어지셨나요? 그 잔금 치는 그 순간까지는 있었는데 우리가 입금을 안 하고 나니까 그 후로부터는 바로 오후부터는 잠적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 2억도 안 돌려주고 새로운 임차인분 전세 계약하면서 2,200만 원을 받으시고 그 돈을 받고 잠수를 탔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기존 임차인분은 신규 전세 계약이 잔금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잔금날에 돈 네. 못 받고 저희가 지금 다른 데다 집을 계약을 하려고 네. 저희 나갈 집 주인한테 네. 500을 걸었어요. 그 새로 임차인이 1억 3천만 원에 들어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네네네네네. 지금 나가야 되니까 네. 또 다른 집을 계약금을 네, 500만 원을 주고 걸으셨다고요? 네. 그럼 이 약속한 그 잔금날 있잖아요. 네네. 이사 나가시는 날. 네. 그날에는 잔금을 받고 나가셔야 되는데 네네. 그날 이삿짐도 다 싸셨나요? 그쵸. 다 써가지고 이삿짐 불러가지고 네. 반은 거의 다 짐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잠수를 탄 거죠. 집주인이라고. 계약금을 안 주니까. 네. 그런 바람에 저희는 여기 170의 이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사 갈 집 또 그쵸. 계약금 500만 원에 500만 원에 670 정도를 손해를 보셨죠. 그리고 이삿짐도 다시 그러면 네, 다시 올렸겠네요. 다시 올려서 다시 푼 거죠. 거의 다 나간 상태에서. 양쪽 두 분 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신데 네네. 살다가 사실 이런 일 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를 텐데 그때 당시 혹시 심정이 어떠셨어요? 집주인 잠수를 타니까. 저희 엄마 여기 해주려고 이거 얻었거든요. 근데 어머님 전셋집으로. 엄마가 이제 지하에서만 사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지상으로 전세 대출 받아서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 일이 틀어졌잖아요. 그래갖고 네네. 엄마 짐을 컨테이너 다 보내고 엄마가 한 달 동안 친척집에 전전하면서 다니셨거든요. 그게 제일 너무 속상했고 돈 2천만 원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소액일지 모르지만 엄마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번 돈이었거든요. 그게 제일 속상했어요. 이 기존 임차인 전세금이 이 신규 임차인 전세금보다 더 많으면 이 집주인이 이 신규 임차인 보증금에 보태서 돌려줘야 되니까 이럴 때는 집주인을
100% 믿으시면 원래 안 되거든요. 앞으로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집 등기부를 보니까 집주인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안 갚아서 며칠 전에 지금 가압류 3,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 지금 좀 처음 들었어요, 지금. 저번 주에 이 집에 가압류 3,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앞으로 더 등기부에 뒤로 이것저것 설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집 주변에 빌라 시세를 알아보니까 이 시세보다 비싼 금액으로 이 집에 살고 계시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없어서 저희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도 믿으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게 엉뚱하게 이런 식으로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중간에 또 주인이 이렇게 바뀌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 기존 임차인분이 처음에 이 집을 2억에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네. 등기부를 보니까 매매 금액도 이 전세금이랑 같은 2억으로 퉁치고 소유권을 넘겼어요. 요즘에 정말 많이 쓰는 수법인데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바지 사장한테 소유권을 넘기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건 몰랐어요. 이번 사건을 네, 이번 사건 계기로 터지면서 알았어요. 예. 이 집에 보증보험은 가입은 안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절대로 이 집에서 전입신고 빼시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어떤 사유로 이사를 가신다라고 하면 등기부 등본에 꼭 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기존 임차인분은 비싼 전세 금액인 2억에 들어오셨고, 이 빌라는 이 전형적인 이 전세 사기인 이 바지 사장한테 전세금 그대로 넘어갔고, 이 바지 사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존 임차인분에게 이 전세금을 돌려줄 마음과 능력도 없으면서 신규 임차인분을 구하는 척 하면서 이 계약금 2,200만 원을 먹고 잠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그렇게 처음에는 싸게 잘 구했다 생각을 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큰 손해를 보게 되셨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저희도 지금 한 달 벌어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네. 와중에 이런 일도 발생했고, 집을 또 구해야 되니까는 거기에 대한 이자도 또 계속 나가고 있고, 집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무시기죄인가 보다 자책에 많이 빠져 살았습니다. 판을 짜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기꾼들이 정말 많잖아요. 직접 당해 보셨고,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민들만 너무 힘들게 하는 나라가 과연 우리 자식들이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너무 슬펐어요, 진짜. 사기를 치려면은 진짜 없는 사람들한테 사기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야 이쪽 분야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체크를 하면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지만 잘못한 게 아니시거든요. 지금 임차인분들이 전혀 부족하거나 그래서 사기당한 게 아니고요. 피해 입으신 임차인분들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다들 정말 그냥 정직하고 올바르게 그냥 돈이 많다면 솔직히 빌라에 이렇게 전세로 들어오진 않으시죠. 아낄 거 아껴가지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이런 피해를 당하시는데 전혀 잘못한 게 없으세요. 부족한 것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절대로 자책하지 마시고.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너무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요. 어떻게 나라에서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좀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정부에서 좀 나서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